전국에 계신 오토보 코리아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벌써 오늘로 5번째 방송입니다. 또 이렇게 실시간에 바쁘신 와중에도 기꺼이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너무나도 열심히 메모도 하시고 이러는 분이 시청자분께서 한번 이렇게 메모를 사진으로 보내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메모를 하시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유용한 방송 되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발 중에서 하지의지 카테고리의 발 중에서 기본 발, 그 발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이런 내용들은 인체 발의 구조, 그리고 보행 8단계, 그리고 선택과 고려 사항, 단축발, 그리고 사치발, 요 차이, 그리고 사치발의 변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의지를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저희가 설명을 쭉 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의 방송에서는 상지 쪽도 하긴 했었지만 하지 쪽에서 보면 그 소켓 테크놀로지와 라이너 이 방법에 이쪽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발 중에서 기본형 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 발의 구조는 52개의 뼈로 나누어져 있고 60개의 관절, 214개의 인대, 그리고 38개의 근육과 수많은 혈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이 복잡한 발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의지발에 절단이 됐을 경우에 이 의지발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은 좀 더 인체의 발과 유사하고 또 모양만 유사하다고 해서 그 역할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적으로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기록에 의하면 이제 기원전 아즈텍 문명에도 들어가죠. 아즈텍 문화 그 문명의 주 신인 그 테스카틀리포카 이 곳에도 그 신의 그림에도 이렇게 발이 의지발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런 역할들이 있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 미라에게서 발견이 됐었던 요 발톱 모양이죠. 네, 지금 족지로 볼 수가 있는데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부분, 발톱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고 나무로 깎아놓은 그런 기술들이 대단합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 이야기죠. 그래도 엄청나게 노력을 한 흔적들이 보이고요. 지금 의지기사분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엄청나다, 기술이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150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프랑스 외과 의사 앙브로즈 파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현대 의지 방식의 시초를 만들어냈죠. 이렇게 보시면 파이프 형태로 돼서 기존에는 이런 나무로 깎아서 나무 모양의 다리를 만들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는데 이렇게 엔도스켈레탈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 시초입니다. 그걸 이제 좀 더 저희 현재 사용하는 거에 맞게 모듈러 시스템으로 만든 건 저희가 이제 1919년 오토복에서 처음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1500년대 현대 방식으로는 그런 의지 시스템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6년에 네덜란드 외과 의사죠. 피에터 베르두eng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이런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퇴의 커프를 가죽으로 만들어서 끈을 묶어내는 이런 코르셋 방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힌지바, 사이드바에 그 조인트를 달아서 아래쪽 환부는 여기 이쯤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 하태 환부에다가 적용이 되는 현가 장치를 코르셋 방식으로 첫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까지의 그 아주 훌륭한 방식의 현대 방식으로 이끌어져 왔는데 기존에 제작을 많이 하고 이렇게 과학적인 발전을 일으켜낸 그런 선배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들고 있습니다. 네, 보행 8단계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행을 논할 때 의지발, 무릎, 그리고 소켓, 그리고 절단 장애인들의 보행을 논할 때 가장 많이 거론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보행 주기입니다. 보행 주기는 8단계로 보통 나누게 되는데요. 이 발이 땅에 디뎌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공중에 떴다가 다시 한번 땅에 디뎌지는 걸 한 사이클로 봅니다. 이 사이클을 60%와 40%로 나눴을 때 입각기와 유각기로 나뉘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로 초기 입각기, 뒤꿈치 닿기죠. 자, 그리고 뒤꿈치를 닿았다가 발 전체가 닿는 체중 부하기, 로딩 리스폰스고요.
그 다음이 몸 전체가 중간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체중심이 무릎의 중심과 지나가게 될 때 입각기가 되는데 그게 중간 입각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끝 떼기를 하는 동작 전에 다리가 닿아 있는 형태, 말기 입각기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떨어지기 이전인 바로 프리, 전 유각기가 되고요. 다리가 떨어진 상태는 유각기라고 칭하는데 바로 초기 유각기, 중간 유각기, 말기 유각기 이렇게 해서 총 8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8단계의 그 상황에 무릎이나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도 고민을 해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 8단계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모비스 그레이드 활동 등급입니다. 지난번 세미나 때 저희가 K레벨, 미국의 K레벨과 모비스 4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K레벨과 모비스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그냥 4단계를 5단계로 이렇게 겹쳐서 봤을 때 1, 2와 K의 1, 2와 모비스 1에 이제 거의 유사하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K레벨은 1993년도에 메디케어에서 미국 메디케어에서 이제 만들어낸 사실인데 K0라고 하는 것은 본인 혼자 이동조차도 못하는 활동 등급입니다. 그래서 K레벨은 K0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의지 발의 제작이라든가 의지 무릎의 제작에서 있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침대에서 이제 누워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런 경우를 K0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모비스 그레이드는 해당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비스는 1994년도에 오토복에서 활동력과 체중 레벨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윗부분에는 1, 2, 3, 4 4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아랫부분에 이 원형 중에서 아랫부분에는 이 체중에 대한 그 레벨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에도 요 모비스 그레이드를 봤을 때 이 제품이 누구에게 어떤 체중에게 맞다라는 걸 아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비스 1, 2, 3로 제품들을 나누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지 발의 선택 시 고려 사항입니다. 의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잡한 우리 인체의 발을 의지 발로 만들었을 때 나의 활동 등급과 체중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앞으로의 내 액티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발이 나에게 적합할까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할 우선순위를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이 뒤꿈치 경도, 얼마나 부드럽게 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더 딱딱한 걸 좋아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뒤꿈치 경도가 이 제품은 어느 레벨에 있는지를 표시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 뒤꿈치 경도, 중간 입각기의 유연성, 그리고 앞꿈치의 역동성, 효과적인 발 길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꿈치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뒤꿈치의 길이를 뜻합니다.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회전과 외회전, 죄송합니다. 내회전과 외회전의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내측 외측의 움직임, 그리고 족저 굴곡의 허용력, 수직력, 강도 이렇게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의지발에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제작이 되고 뭐 했던 것들은 나무로 깎아서도 만들고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생산 제품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싱글 엑시스라고 하는 단축발이 먼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솔리드 앵클 쿠션 힐이라고 해서 사치 발이라는 것이 그 뒤에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의 큰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품명으로는 저희가 1H38이라고 부르는 싱글 엑시스 풋이 있습니다. 이 싱글 엑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 조인트가 있는데요. 이 조인트는 크게 티타늄, 알루미늄, 스틸로 나누게 됩니다. 무게 차이가 있죠. 가장 무겁고 스틸이 그다음 무겁고 알루미늄이 아주 가볍습니다. 하지만 이제 티타늄 같은 경우는 녹슬지도 않고 아주 튼튼한 그리고 체중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무게감이 스틸과 거의 유사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것이 무게감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비스 그레이드 1에 해당되고요. 세 가지 재질, 제품이 무겁죠. 이렇게 알루미늄을 사용한다고 해도 제품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심에 축이 있기 때문에 초기 입각기 이후에 넘어가서 토 오프를 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추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몸을 들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말기 입각기 단계에서 발끝대기에 추진력이 없다. 이건 동일한 얘기고요. 이 단축발은 사실 대퇴의지 사용자를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얘기죠. 대퇴의지 사용자들은 대퇴의지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단축발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발목 중심이 있고요. 여기 중심에서부터 뒤꿈치 쪽으로는 힐의 그 레버암, 그 지렛대라고 보고요. 지렛대 길이가 뒤쪽과 앞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뒤꿈치에 대한 그 지렛대의 길이가 길거나 짧거나 어떤 역할들이 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싱글 엑시스 단축발은 요 중심을 기준으로 발이 위로 올라오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발등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대한 움직임은 이 고무 범퍼의 탄력성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발목이 움직여지는 건 쉽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너무 쉽게 잘 움직여지고 보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 등급은 1에만 국한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세미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모형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얼라이먼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때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지렛대, 여기 보시면 발목을 중심으로 해서 뒤쪽과 앞쪽에 지렛대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대퇴의지에 적용이 된다, 대퇴의지를 위해서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릎 아래 절단인 경우 하퇴 절단이라 그러고 무릎 위 절단인 경우 대퇴의지, 대퇴절단이라고 합니다. 그 대퇴절단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릎을 앞으로 쭉 펼 수 있는 근육, 앞쪽에 있는 근육 대퇴사두근이 절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릎을 컨트롤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이 기계적인 의지 무릎이 나의 안정성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자, 옛날에 개발되어 있던 그런 무릎들이 기하학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또 뭐 지금 현재 컴퓨터 제어를 하는 그런 무릎들처럼 안정성이 많이 보장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착용을 하고 걸을 때, 자, 뒤꿈치 닫기를 하죠. 여기서부터 뒤로 오는 그 힐 레버, 이 뒤꿈치 지렛대가 있습니다. 이 중심점이 바닥으로 빨리 떨어져서 이렇게 발바닥에 붙는 현상이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전하게 되겠지만 이제 고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발목들이겠죠. 그래서 자, 뒤꿈치 딛기를 해서 발바닥에 붙어야 되는데 안 붙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꺾이게 되죠. 그래서 걸어 나갈 때 뒤꿈치를 딱 하고 무릎이 바로 꺾여 버리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꿈치 닫기, 힐 스트라이크를 했을 때 발목이 움직여지게 되면 뒤꿈치를 닫고 무릎은 그대로 있지만 발목이 떨어지면서 무릎의 안정성은 있고 몸은 그대로 말기 입각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단축발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시긴 합니다. 뭐 간혹도 아니죠. 하태에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현재는. 근데 사실 국내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이유들이 아무래도 비용적인 문제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명 액티브하게 나를 모빌리티 그레이드를 올려주는 역할을 못 해주는 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축발의 하태에다가 적용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조금 더 액티브한 좋은 발들 중에서 가격대가 저렴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H49 사치 발입니다. 사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똑같이 알루미늄, 티탄, 스텐 이렇게 세 가지 재질로 발목 장식, 발목의 그 아답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단축발과 달리 활동 등급이 1에서 2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힐 쿠션과 고정된 발목, 말 그대로 솔리드 앵클 쿠션 힐입니다. 그래서 사치 풋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발목 관절을 사용을 하게 되고 외골격과 내골격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상태에다가 나무로 된 외골격식 그 소켓을 접촉을 할 수가 있지만 아주 옛날에 많이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이런 아답터를 사용해서
이런 피라미드 타입의 모듈러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내골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치발은 1956년도에 개발이 돼서 생산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치발은 움직일 때 이 뒤꿈치 있는 부분에 이 중심점에서 이 지렛대의 길이, 그리고 앞꿈치에 있는 지렛대의 길이,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의 차이가 있죠. 힘의 차이가 있는데 이 뒤꿈치의 길이, 아까 단축발에서 보셨던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 뒤꿈치의 길이가 짧아지면 발 뒤꿈치의 중심축이 여기가 이제 닿게 되면서 안정적인 힐 스트라이크를 하고 그 다음 단계인 체중 부하기, 로딩 리스폰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축발과 그 하태와 대퇴 절단 장애인들에게 다 사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지렛대가 짧아지게 되는 원리는 이 쿠션 힐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절개면입니다. 1S49 사치발의 절개면인데요. 이 부분이 스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스폰지로 되어 있어서 쿠션 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용골. 그래서 앵클 있는 부분이 아주 솔리드하게 단단하죠. 솔리드 앵클. 그래서 사치고요. 이 나무 용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체중 부하를 해도 안전하게 잡아주고 앞으로 넘어갈 때도 그 말기 입각기 동작에서도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서 있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 부분에 체중 지지가 되고 이 뒤꿈치 부분에 체중 지지가 되기 때문에 베이스가 넓죠. 예, 베이스가 넓은 거는 넓으면 넓을수록 안정적이지만 액티브하진 않습니다. 예, 액티브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 용골의 길이, 용골을 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킬의 길이에 따라서도 그 액티브한 정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1S49라고 하는 사치발의 형태는 넓은 베이스와 쿠션 힐과 나무 용골로 되어 있고, 발꿈치 앞에 있는 발가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패딜렌이라고 하는 그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사치발의 역할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치발은 발목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네,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뒤꿈치에 바로 이런 소프트한 힐 쿠션을 이렇게 끼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아주 좀 조잡한 모양의 교보제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나무가 들어있긴 저기 힐 쿠션에 스펀지가 들어있는데 모형에는 나무 박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힐 스트라이크를 할 때 이 쿠션 있는 부분이 죽어들면서 무릎에 안정성을 주게 되는 거죠. 무릎에 안정성을 주고 힐 스트라이크를 하고 그대로 넘어가서 다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치발은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1956년 이후에 1970년대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 거기에 준하는 제품으로 다른 스타일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사치발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최근에 제작된 제품입니다. 이름은 사치 플러스고요. 1S101 사치 플러스라고 부르는 발입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사치와 똑같은 형태이고 알루미늄, 티타늄, 스틸 이렇게 세 가지의 아답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그레이드는 1에서 2에 해당되고요. 튼튼하고 오래가는 구조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습기에 강한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습기에 강하다 그러니까 아예 물로 세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척이 용이하고 또 샌들을 신을 수 있는 발가락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위에서 발을 본다 그러면 이제 발가락이 이런 식으로 다 5개가 붙어 있는데 요거는 엄지발가락만큼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샌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샌들로 신을 수 있는 샌들 토가 되어 있습니다. 자, 1S49 사치발과 1S101 사치 플러스의 그 절개면입니다. 보시면 사치에 대한 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쿠션 힐이 있고요. 그리고 나무 용골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으로 습기가 들어가면서 나무가 썩거나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스폰지가 삭아버려서 뒤꿈치가 죽어버리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사치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치 플러스는 패딜렌이라고 했던 그 오토복에서 특별하게 제작을 한 그 고무 재질 발등
들어갔던 고무 재질을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전부 다 집어넣어서 이 고무 재질이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도 괜찮은 형태고 이 뒤꿈치 쿠션은 패딜렌이라고 하는 탄성을 이용해서 그대로 힐 쿠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 사치 플러스는 사치발보다는 뒤꿈치가 좀 더 딱딱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용골은 그러면 무엇으로 대체했나라고 보시면 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곳에 물이 들어와도 삭거나 썩거나 녹슬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답타는 티탄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치 플러스를 사용을 했을 때는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아쿠아 전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개발이 된 배경에는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지역에서 논농사, 밭농사를 하는 그런 분들에게 쉽게 물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게 바로 사치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본인의 의족은 별도로 있지만 샤워용이라든가 물놀이용으로 별도로 제작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다이나믹한 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이 된 게 1D10 다이나믹 풋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나믹 풋은 전체 구조는 사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모빌리티 그레이드는 1, 2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편안한 초기 입각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초기 입각기. 요거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부드러운 힐 쿠션이 좀 더 부드러워졌고요. 1S49 사치에 대비해서 역동적인 발구름, 동일한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다이나믹한 발이 되는 거라 다이나믹 풋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엄지발가락이 갈라져 있어서 샌들토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1S49 사치 발과 1D10 다이나믹 발의 절개면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 쿠션 힐을 먼저 보겠습니다. 힐 스트라이크를 했을 때 숨이 죽으면서 이 지렛대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면서 안정감을 주게 되는 이 쿠션 힐, 이게 더 넓어졌죠. 더 넓은 면으로 가면서 좀 더 부드러운 재질의 쿠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힐 쿠션이 좀 더 부드러워서 뒤꿈치 닿기, 힐 스트라이크를 했을 때 충격 흡수도 더 잘하면서 더 빠른 힐 스트라이크의 안정성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한 것이 맞고요. 또 하나는 이 베이스, 여기서 보셨던 이 나무 용골 부분이 자, 보시다시피 짧아졌죠. 이만큼이 짧아졌습니다. 이만큼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이 베이스가 넓었던 사치발, 안전했던 사치발보다 베이스가 좀 더 일로 옮겨왔죠. 그쪽 베이스가 좀 더 좁아졌어요. 이 좁아진 베이스로 인해서 서 있을 때의 안정감은 조금 더 떨어지겠지만 떨어진 안정감에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은 더 액티브한 분들이라든가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썼을 때 훨씬 더 편안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초기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편안한 초기 입각기 그리고 힐 스트라이크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초기 입각기 이후에 이 역동적인 발구름 요것을 뜻합니다. 역동적인 발구름이 뭐냐면 자, 발끝대기, 말기 입각기죠. 저희가 발이 왔다가 발 앞꿈치까지 체중이 전달되면서 발끝대기 하기 이전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요 앞부분이 꺾이는 정도를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발 전체가 있을 때 요 앞부분이 이렇게 꺾이는 정도가 더 길어진 거죠. 길어졌다는 얘기는 휘어지는, 꺾여지는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발끝 떼기를 할 수 있는 그게 다이나믹해졌다는 얘기고 말 그대로 1D10 다이나믹 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S49와 1D10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걸 원하신다. 그러면 사치발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좀 더 활동 등급이 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분이 절단 수술 이후에 조금 더 재활을 하면 좀 더 액티브해질 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면 1D10 다이나믹 풋을 아예 애초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D35 다이나믹 모션, 다이나믹이 두 번 들어가서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그냥 모션 발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1D35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이나믹 모션은 기존의 사치나 사치 플러스 그 다음에 다이나믹 풋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그레이드가 1에서 2에만 해당됐습니다. 다이나믹 모션은
이 2, 3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러한 다이나믹한 걸 원했던 거죠. 그래서 2, 3등급에 해당되는 발이 개발이 된 게 바로 다이나믹 모션이고요. 부드러운 초기 입각기, 그리고 느껴질 정도의 족저 굴곡. 족저 굴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힐 스트라이크를 바닥에 했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붙는, 아래로 발이 떨어지는, 이게 족저 굴곡입니다.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족저 굴곡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탁 발바닥이 붙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APML, 이 앞쪽을 A, P,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그리고 안쪽 메디알, 바깥쪽 라테랄, 이렇게 네 단계로 보게 되는데 이 앞뒤의 움직임, 그리고 내외측의 움직임을 아주 최적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적인 움직임으로 내회전, 외회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내회전, 외회전은 물론 이제 토션이 되는 그런 기능의 제품들을 별도로 사용을 해서 내회전, 외회전을 할 수 있는 토션 아답터가 별도로 있지만 아주 보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기능들로 인해서 조금 내가 몸을 돌렸을 때 발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몸을 돌렸을 때도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보상적인 움직임,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각기에서 유각기로의 역동적인 전환, 아까 말씀드렸던 말기 입각기, 요 발끝 떼기 할 때의 요 동작이죠. 발끝 떼기 하기 전에 이 말기 입각기에서 유각기로 전환될 때 아주 역동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D3호는 굉장히 가격 면에서도 되게 좋지만 활동적으로도 되게 좋고 뭐 나쁘지 않은, 기본발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발입니다. 하지만 22에서 25, 국내에서 그 의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의지 발의 사이즈가 24 사이즈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죠. 최대 허용 체중이 75kg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6에서 30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100kg에도 해당되는데 75kg이 최대 허용 체중인데 그러면 내가 몸무게가 74인데 그러면 써도 될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보는데 왜냐면 이 발이 할 수 있는 최대 허용 체중이기 때문에 내 몸무게에다가 한 10에서 20%는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걸어 나갈 때 체중계를 놓고 만약에 체중계를 밟으면서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자기 몸무게 그대로 안 나오죠.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걸어갈 때 최대로 올라가는 그런 몸무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물건을 좀 옮기는,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뭐 30%까지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 몸무게에다가 만약에 60kg이다 라고 하면은 66kg에서 72kg 이렇게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사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74 정도의 몸무게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서가 너무 많네요, 보니까.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1D 3호의 다이나믹 모션의 그 절개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절개를 한 건 아니고 그 위에 그래픽으로 올려놓은 형태인데, 다이나믹 모션은 1D 10, 1S 49, 1S 101과 같이 그런 형태의 사치 형태는 아니지만, 똑같은 솔리드 앵클이 들어가 있고 쿠션 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S자 모양이 있죠? 요 부분은 S자 모양이 있는 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까만색이라서 카본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카본발이라고 아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은 카본이 아니고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힐 스트라이크를 했을 때 요 부분이 이 S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요 길이 전체가 컴프레션이 생기는 거죠. 요 부분이 컴프레션이 생기면서 이 짧아지는 이 형태를 이용한 충격 흡수와 힐 스트라이크의 그 지렛대를 짧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대로 앞으로 넘어가면 다시 펴지는 플라스틱에 다시 펴지는 힘과 그리고 앞쪽 이걸 베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베이스 부분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반대로 토 오프 전에 휘어지는 이 부분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전달을 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좀 더 액티브하게 만든 게 다이나믹 모션입니다. 자, 가끔 가다가 다이나믹 모션에 물이 들어가거나 습기가 많은 형태에 계시거나 했을 때 그리고 또는 신다 보니 체중 문제도 있겠지만 그 신다 보니 안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이 생기냐면은 자, 요 제품에는
흰색 스트랩,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스트랩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발바닥 아래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왜 이게 들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어 나갈 때 토 오프 이전에 모양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이프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죠. 솔리드 앵클이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서 온다라고 할 때 꺾이면 이 뒷부분은 그대로 딸려 올라올 겁니다. 이 뒤쪽에 스트랩, 요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이 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패브릭 스트랩이 잡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이 뒤쪽에 있는 스트랩이 뒤꿈치 부분을 그대로 끌어올려서 당겨 올려서 힐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좀 더 다이나믹한 모션을 일으켜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스트랩이 물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이 스트랩에 본딩 되어 있는 부분들이 물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물이 스며들어가면서 이 본딩 되어 있는 부분이 물에는 약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자, 재작년에 이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나와 있는 제품들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다 보완이 됐기 때문에 습기에도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을 뭐 들이붓거나 아예 물에 담근다던가 했을 때는 이 다른 부분에 이런 부분이 다 스폰지로 되어 있는데 스폰지 부분이 삭거나 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스트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스트랩에 본딩 되어 있는 부분은 재작년부터 나온 제품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자면 실제 제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축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단축 발이 되고요. 단축발 뒤꿈치에 들어가는 이 고무 범퍼가 눌리면서 되고요. 뭐 조립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플라스틱 부싱을 넣게 되고 고무 범퍼를 넣고 그대로 조립이 되는데 발바닥 아래쪽에서는 이제 볼트로 체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1S49 솔리드 앵클 쿠션 힐 사치발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발이 사치발인지 솔리드 앵클 쿠션 힐 사치발인지 단축발인지 아시고자 한다면 발바닥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볼트가 구멍이 있다 그러면 단축발이고요. 그리고 한 개의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 사치이거나 1D10 다이나믹 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D35부터는 이런 게 없습니다. 1D35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흰색 스트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흰색 스트랩이 다 들어가 있죠. 이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이 용골로 자리를 잡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스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발 편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기본발이 아닌 카본발, 이것보다는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발들이죠. 카본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발들을 통해서 1970년대부터는 이렇게 카본을 사용하는 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발전을 하면서 좀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카본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카본 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발은 아주 기본적으로 적게 있고요. 카본 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카본 발도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 있고 기능적으로 나에게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별을 하실 때 지금은 기본발보다는 카본발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한번 저희 질문을 하시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요? 괜찮은 질문 혹시 스태프님들 뭐 뽑아낸 거 있으세요? 너무 잘생기셨대요. 잘생겼다는 뭐 어떻게 뭐 선물 하나씩 드려야 되나요, 이런 분들? 어떻게? 네, 오늘은 저희가 선물 드리는 거를 자, 그래도 코로나19 저희가 함께 극복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물을 손 소독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치, 솔리드 앵클 쿠션 힐이라고 딱 써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선윤식 분이 물어보셨어요. 산간 오지에 사는 분들을 위한 발이 있다면 어떤 발이 적당한가요?
산간 오지에 사는 분들. 자, 산간 오지에 사는 분들은 사실 이런 질문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발이 있을 때 산간 오지라는 뜻은 아마 산을 올라갈 때 발 앞꿈치로 계속 짚고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발목이 움직여지는 것이 앞에 산을 올라갈 때 그런 형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평지보다도 오르막이 있다면 좀 더 올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더 올라가기 위한 내 힘은 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축발이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많은 분이면, 오르막이 많으면 당연히 내리막이 많겠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적합하겠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체력적으로는 소모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발들을 많이 사용했을 때는 금방 손상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 말씀드리는 것은 발목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잘 움직일 수 있는 단축발이니 이게 좋겠다라고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은 좋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체력 소모도 많을 거고 비용적으로도 자주 바꿔줘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움직여지는 그런 발들 중에서도 싱글 엑시스 풋 중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카본발 중에서도 좀 더 유연하게 그 오르막이라든가 내리막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본발을 이용함으로써 좀 더 에너지를 튕겨내서 올라갈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이라면 훨씬 더 사용하기 좋을 걸로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해 주신 분에게 손 소독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윤식님은 저희한테 연락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질문이 없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주시면은 그분에게도 드릴 생각입니다. 네. 농사용 발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장훈님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1S101 사치 플러스 발이 있습니다. 그 발은 이 사치 발과 동일한데 물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나무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고 농사일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 러프하게 터프하게 막 써도 되는 그런 발을 원하신다면 1S101 사치 플러스를 사용을 하시면 농사에도 아주 적용이 잘 되는 그런 발로 보실 수가 있고요. 농사 마치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는 또 다른 그 보행에 아주 적합한 그런 발로 또 하나 별도로 갖고 계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1S101 사치 플러스로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을 전천후로 할 수도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장훈님께도 연락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선물 드린다 그래서 하시는 거 아니죠? 김민희 연주님, 네, 또 찾아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분에게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발과 카본발 중에는 선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뭔가요? 기본발, 카본발 또는 기본발에서도 다양하게 선택하는 사용자들이 많나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기본발과 카본발. 기본발에서도 다양하게 선택하는 사용자. 기본발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개해드린 게 오토복에서 갖고 있는 기본발들이고요. 더 많이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저희가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하는 기본발만 지금 설명을 드렸던 거고 또 본사 자체에서는 갖고 있는 발, 그레이싱어라든가 멀티엑시스라든가 여러 가지 발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국내에서 주어지는 그런 이제 국내에서 줄 수 있는 의지보조기 급여, 보장구 급여에도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지급을 많이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발 중에서도 좀 고급형의 발들도 있고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서 저희도 효율적인 것을 수입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기본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전에 생산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무릎이라든가 다른 구조물이라든가 소켓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리고 활동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 봤을 때 이 발들은 지금 현재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의 윈도우 옛날 버전을 지금 컴퓨터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것을 원하거나 좀 더 효율적인 것을 찾는다 그러면 차이는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카본발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카본발의 그 발전 배경에는 당연히 이런 기본발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발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미리 정립을 해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골프 칠 때 유용한 발은 무엇인가요? 라고 멍멍이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을 또 골프는 일시유기가 좋아요 라고 해서 선물을 받으시는 이장훈님께서 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골프 칠 때는 토션이 되는 게 굉장히 좋죠. 골프 치는 동작에서는 토션이 돼야 됩니다. 발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토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토션이 되는 발이었는데 아까 기본발 중에서는 1D 3호라는 발이 보상적이지만 토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외회전, 내회전에 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느껴지지만 골프를 칠 때 아주 완벽하게 꺾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다음에 카본발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토션 범퍼가 달려있는 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1C6E라고 하는 것은 트리톤 하모니라고 하는 발이고요. 쿠션과 토션이 다 가능한 범퍼가 달려 있는데 요건 하모니까지 달려 있는 버전이고요. 하모니가 아닌 경우에는 1C61 버티칼 샥 VS라고 부릅니다. 버티칼 샥을 통해서 충격 흡수와 토션을 일으켜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발들을 사용을 하시면 골프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질문 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제 선착순으로 저희가 퀴즈를 내서 또 맞추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으로 답변을 주시는 3분을 뽑아서 오늘 손소독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답은 숫자로만 하시면 안 돼요. 숫자와 답 글씨까지 써주시는 분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준비 갑니다. 한 개의 가로축을 중심으로 고무 범퍼를 통해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재래식 타입의 1H38 단축발 싱글 엑시스 풋은 어느 절단 레벨을 위해서 개발됐을까요? 1번 중퇴, 하퇴, 탈퇴, 대퇴, 은퇴 어떤 건가요? 네, 답변이 올라옵니다. 네, 정답은 대퇴. 네, 대퇴에 해당됩니다. 대퇴에 무릎에 어떤 그 안정성을 위해서 발바닥이 빨리 붙어서 뒤꿈치 지렛대가 짧아져서 안정성을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H38 단축발이 대퇴를 위해서 사실 개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오늘도 답변을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4번 대퇴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선착순으로 3분 저희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한테 연락처 주셔서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주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재밌게 또 꾸려봤습니다.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40분, 50분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습니다. 컨텐츠 하는데 많이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 또 자주 와주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실시간으로 참여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투표죠. 국회의원 투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쉬고요. 다다음 주 수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다음 주 투표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